안녕하세요. 게으른개미입니다. 오늘은 대신증권의 22년 1분기 실적이 발표되었습니다. 22년 1분기 영업이익은 904억으로 전년 동기보다 300억가량이 줄었습니다. 22년 1분기 순이익은 662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10억가량이 줄었습니다. 작년 역대급 실적을 올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측한 그대로의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22년 3월 말 기준 대신증권의 자본총계는 2조 6,030억입니다. 그럼 22년 1분기 실적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세전이익 기준으로 보면 브로커리지 부분이 608억 원의 이익을 기록하였고 IB 부분이 390억 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자회사 중에서는 대신 F&I가 360억 원의 이익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작년 엄청난 수익을 올린 DS 한남도 대신 F&I의 자회사입니다. 그리고 대신 자산 신탁이 큰 폭으로 성장하는 점이 두드러 보입니다. 대신증권은 꾸준한 자사주 매입으로 22년 3월 말 기준으로 28.51%의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신증권은 비교적 긍정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보이고 있습니다. 배당 성향은 별도 기준 30에서 40% 수준으로 최소 1,200원의 주당 배당금을 공공연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사주 매입도 시장 상황에 따라 적극적으로 매입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자사주 매입 금액은 배당 성향 30에서 40%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였으니 자사주를 매입할 경우 총 주주환원 비율이 50%를 넘을 수도 있습니다. 대신증권은 지난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명의로 배당 성향과 자사주 매입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습니다. 주주 친화 정책을 명시적으로 발표하였다는 점은 긍정적이나 자사주 소각이라는 말이 없는 점이 정말 아쉽습니다. 언젠가는 소각이라는 말이 나오기를 기대해봅니다. 대신증권은 지속적으로 자사주 매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4월까지 총 150만 주 270억 원어치의 자사주를 매수하였습니다. 하지만 역시 소각은 없었습니다. 대신 일부 임직원 상여금으로 처분만 있었을 뿐입니다.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회사 측의 1,400원 배당안과 주주 측에서 제안한 3,800원 배당안이 안건으로 올라왔었습니다. 결과는 예상대로 회사 측의 1,400원 배당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주주들은 6천억 넘는 순이익을 올린 작년에 더 큰 배당을 요구하였으나 불발되었습니다. 실질적인 시총이 1조인 회사가 21년 한 해 6천억을 달성했다는 점은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한 가지 해석은 회사가 일시적이긴 하지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엄청나게 큰 수익을 올린 점은 칭찬할 만하다는 점입니다. 또 다른 시각은 엄청난 수익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이 1조 밖에 안 된다는 점은 경영진의 무능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는 시각입니다. 경영진은 폭탄 배당, 자사주 매입, 자사주 소각, 적극적 투자, 적극적 IR 등을 통해 회사의 가치가 적정 수준에 이르도록 노력했어야 합니다. 이런 불만들이 지난 주주총회에서 양홍석 부회장의 이사 선임 투표 결과에서 나타났습니다. 69.26%의 찬성으로 다른 이사에 비해 월등히 낮은 찬성률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양홍석 부회장이 낮은 득표를 한 원인은 낮은 주가를 방치한 점이 한 원인이고 또 다른 원인은 욕심이 너무 지나치다는 점도 한몫합니다. 양홍석 부회장은 81년생이고 자녀인 양승주는 2011년생입니다. 이 둘은 수년간 장내 매수를 해오고 있습니다. 쌍디그 또한 양홍석 부회장은 자사주를 상여금으로 받으면서 지속적으로 지분을 늘려오고 있습니다. 자사주로 본인 배만 채우지 말고 자사주의 일부는 소각함으로써 다른 주주들과 같이 상생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난 수년간 장내 매수 현황과 상여금을 받는 모습은 아주 꾸준합니다. 작게는 몇백 주부터 몇만 주까지 계속해서 지분을 늘려왔습니다. 2011년생인 양승주 군이 증여를 통해 장내 매수하고 양홍석 부회장님이 상여금으로 매년 5만 주, 7만 주씩 가져가시는 걸 보면 정말 부럽습니다. 대신증권의 자회사인 대신자산 신탁은 비교적 최근인 2020년에 인가를 받았습니다. 본사 임대 수익과 부동산 개발 등을 통해 돈맛을 알게 되면서 점점 사업 영역을 넓혀가는 모양새입니다. 대신금융은 안정적인 니치 사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21년 사업보고서를 보던 중 눈에 띄는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대신송촌문화재단이 5만 1,510주를 수증받았다고 되어 있네요. 누구한테 수증을 받은 건지는 나오지 않네요. 자기 돈으로 스스로 매수한 것인지 특수관계인이 넘긴 것인지 혹시 자사주를 넘긴 건 아닌지
한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세부변 동내역을 찾아봐도 자세한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자료를 찾아보고 안 나오면 주담에게 한번 전화해 봐야겠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 내용을 알고 계신 분이 있으시면 저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에게 알려주시면 댓글 등을 통해 추가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신증권의 밸류에이션을 해보겠습니다. 22년 5월 16일 종가 기준으로 대신증권 본주의 시총은 8,124억이고 우선주 두 종류의 시총은 합계 5,228억입니다. 자사주는 23.6%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자사주를 제외한 조정 시총은 1조 197억입니다. 22년 1분기 실적을 내배한 22년 실적은 영업이익이 3,621억이고 지배순이익은 2,652억입니다. PER은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2.8이고 순이익 기준으로는 3.8입니다. 22년 5월 16일 오늘 대신증권 우선주의 종가는 14,550원이고 21년 배당금 1,450원으로 계산하면 시가 배당률은 10%에 이릅니다. 최소 1,200원의 배당을 약속한 만큼 우선주 기준으로 1,250원을 배당한다면 시가 배당률은 8.6%입니다. 자본 총액이 2조 6,030억이고 조정 시총 1조 197억이므로 PBR은 0.39입니다. 다시 한번 대신증권의 투자 가치를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신증권은 22년 1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예상한 PER은 2점에서 3점대이고 현재 PBR은 0.39이며 우선주 기준으로 최소 8.6%의 배당률이 보장되어 있으며 자사주 매입까지 적극적이고 최대 주주가 지분을 수년 넘게 늘려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시총이 1조인데 분기 900억의 영업이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총대 유명한 다른 종목들을 비교해 볼까요? 많이 언급되는 유명한 종목 중에는 종근당, 더좀비존, 솔로엠, 와아지 엔터테인먼트, 케어젠, ABL바이오, 나이스평가정보 이런 종목이 시총 1조쯤으로 대신증권과 비슷합니다. 저는 이 종목들을 잘 알지 못합니다. 제가 모르는 엄청난 가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단지 숫자만 비교하는 것이니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절대 이 종목들이 투자 가치가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종근당은 영업이익 250억, 지배순이익 174억, 더좀비주온은 영업이익 143억, 지배순이익 97억, 솔로엠은 영업이익 150억, 지배순이익 104억, YG 엔터테인먼트는 영업이익 61억, 지배순이익 마이너스 1억, 케어젠은 영업이익 84억, 지배순이익 76억, ABL바이오는 영업이익 29억, 순이익 마이너스 86억, NIC 평가정보는 영업이익 214억, 순이익 156억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대신증권은 작년에 일회성으로 엄청난 이익을 올리고 올해는 일시적 이익이 없는 상태인데도 1분기 영업이익이 904억이고 순이익 662억입니다. 시각적으로 살펴보면 그 차이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성장주를 좋아한다지만 다른 종목들이 2배 성장해도 이익이 어떤 종목의 반도 안 된다면 그래도 성장주를 선택해야 할까요? 대신증권은 PER, PBR, 고배당, 자사주 매입 등을 고려할 때 안전마진은 확실한 종목임에 틀림없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게으른개미였습니다.